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물류관리사 기출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핵심 이론을 배우시면서 기출문제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실제로 병행을 하시면은 헬스를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것, 즉 벌크업이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푸느냐,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해요.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도 들으시고 문제도 들으시고 하면은 분명히 일석이조가 되실 겁니다. 자, 24년도 물류관리사 이제 기출문제 1과목 물류관리로 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걸어놓은 링크에 문제를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물류관리사 기출문제 치셔가지고 우리 큐넷 아시죠? 시험 접수하는 거 큐넷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먼저 문제, 여러분도 그 문제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볼게요. 제1과목 물류관리론이고요. 1번입니다.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 문제예요. 전형적으로.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1번, 2번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무난한 문장이라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 보시면 3S1L 원칙은 신속성, 안정성, 확실성, 경제성을 고려한 물류의 기본 원칙이다. 맞죠? 제가 핵심 이론들도 정리해드렸지만 3S1L 원칙과 제가 7R 원칙도 같이 언급해드렸어요. 3S1L 원칙과 7R 원칙. 7가지의 뭐예요? 7가지의 right. 그쵸? 뭐예요? 적절한 이거죠. 적절한이었어요. 그럼 7가지 뭐가 적절하느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외워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왼쪽에다 깔아주시고요. 옆에다가 5, 6, 7 해가지고 7가지 세팅 먼저 해주시고요. 일단은 7R 원칙은 이른바 별표 하나 하고요. 대고객 원칙이에요. 대고객 서비스 원칙이에요. 대고객 서비스 원칙. 다시 말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7가지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만든 원칙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적절한 상품을 제공해야 돼요. 적절한 상품, right, commodity. 일단 영어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조건 앞글자 따라 그랬죠. 상품 때리고 품수가 시장인. 상품 때리고 품 이어서 품수가 시장인. 품은 뭐냐? 품질, 수량, 가격, 시기. 시기는 다른 말로 그쵸, 시간이라고도 해요. 타이밍. 장은 뭐냐면은 장소, 인상, 편안한 인상 이런 겁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은 7월 원칙은 적절한 상품, 품질, 수량, 시간, 장소, 가격까지는 좋은데 보안, security 아니죠.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5번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문제 2번 넘어갑니다. 물류 환경의 변화 밑줄, 환경이 바뀐대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말 문제인데요. 물론 제가 이거 정리하는 거 다 적어두세요. 2배가 되는 거, 2배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더블, 배가 된다는 겁니다. 물류 환경 변화, 전형적인 말 문제시죠? 보시면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물류 환경은 어때요? 현재 물류 환경? 과거에는요, 우리가 잘 보세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뭐가요? 물류 환경이요. 물류 환경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소품종, 얼마 안 되는 품종, 소품종을요 많이 생산하는 대량 생산주의였어요.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주의였는데 이게 이제 과거가 현재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현재는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품종을 취급하고요. 조금씩 만드는 소량 생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아요. 현재는요. 근데 더불어서 대량 고객화라는 게 등장하면서 대량 고객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대량 고객화가 등장을 하면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다품종 대량 생산이 등장을 한 거죠. 대량 생산. 결국 다품종 대량 생산도 현재의 일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대량 고객화가 성립이 된다면 그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끝! 그런데 이 느낌 가지고 문제 2번에 3번 보시면 소비자 중심 물류로 전환으로 인하여는 맞는데 소품종 대량 생산의 중요성의 증가 아니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끝!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물류의 기능 밑줄입니다. 물류의 기능 밑줄이고요. 여러분, 물류의 기능은 어떻게 되죠? 물류의 기능은 총 몇 개죠? 5가지입니다. 물류의 기능은 총 5가지죠. 자, 물류의 기능 한번 볼까요? 5가지요. 첫 번째, 운송. 두 번째, 보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포장. 네 번째는 하역. 다섯 번째는 물류정보관리라는 게 있어요. 물류정보로 갈게요. 물류정보.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유통가공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유통가공도 있을 수 있는데 유통가공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통가공을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이라고 해서 기능적 분류는 5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3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지금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운송이라는 거 잠깐 먼저 볼게요. 운송은요, 아시겠지만 장소적, 이 글씨를 안 볼 수 있어요. 장소적 효용이라고 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해요. 보관은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해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적 효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가가치 이런 수요가 낮은 국가에서 어디로요? 높은 국가로 이동을 해줘. 그러면서 그 운송의 가치가 더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수요가 아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 가지고 우리 3번 보시면은 보관활동은 물자를 수요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시켜. 이동 동그라미세요. 이동은 지금 제가 여지껏 보관을 말하고 있었나요? 운송을 말하고 있었나요? 운송을 말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보관활동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운송활동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포장은요, 형태적 효용을 창출한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형태적 효용 창출. 하역은요, 그렇죠. 효용 창출 없음. 효용 창출이 없어요. 다만 뭐 한다? 지원 역할을 한다. 지원 역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하역의 하,
지원의 지원, 하지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류정보는 효용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번과 관련된 정리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물류관리 원칙이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류관리의 원칙은요, 이제 밑에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의 제목이 있죠. 제목이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제목의 뉘앙스나 의미가 내용에 묻어 있으면 맞는 말, 전혀 상반된 이야기하고 있으면 틀린 말이라고 보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어울리죠.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신뢰성의 원칙, 신뢰성 밑줄. 신뢰성은 어떤 약속이나 어떤 언급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물량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란 말의 동그라미, 보장을 하겠습니다. 워런티 하겠습니다. 개런티 하겠습니다. 신뢰죠.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1번. 끝. 그러면은 2, 3, 4, 5가 어떻게 틀린지도 봐야겠죠. 이번에 보시면 균형성의 원칙, 균형성 밑줄. 그럼 이걸 맞는 말로 간다면 균형성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속에.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제거. 물자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간소화. 단순화 밑줄. 단순히 균형은 아니잖아요. 3번 단순성의 원칙. 단순성 밑줄이고요.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자의 수요와 공급 및 조달과 분배의 균형성 밑줄. 느낌 오세요? 2번과 3번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 느낌 오세요? 그거 캐치하셔야죠. 4번 적시성이란 건 뭐예요? 적시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듯 적절한 시기, 원하는 시기 딱딱딱 해줘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의 자원 밑줄, 자원이 최소화래요. 그럼 뭐예요? 경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이란 말이 나왔고, 최소한의 자원 가지고 최대한의 물자 공급의 효과를 추구한대요. 전혀 적시성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4번 틀렸고요. 2번, 3번도 제목이 바뀌어서 틀린 거고요. 5번의 경제성의 원칙, 그렇죠. 경제성의 원칙이 위로 가야 돼요. 경제성이 위로 가야 되고 적시성이랑은 안 맞습니다. 근데 정작 경제성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장 시설 보호, 도난, 망실, 화재, 파손이라고. 보호 있죠, 보호. 그 보호랑 적시성이랑도 맞지는 않아요. 보호랑 적시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5번에 대해서 제목 내용에 대해서 뭐 맞다 이런 건 없지만 5번의 제목이 4번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 3, 4, 5가 틀렸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답은요 1번. 여러분, 문제 5번 보시면요. A기업의 매출액은 3천억. 계산 문제, 이 문제 별표 5개 하실게요. 왜 별표가 5개냐? 실제로 이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꽤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매번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A기업의 매출액은 3천억. 경상이익, 이른바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60억. 물류비는 200억. 일 때 물류비를 5% 절감하여 얻을 수 있는 경상이익의 추가액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달성해야 하는 추가 매출액은,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읽어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 도식화로 그려볼 거예요. 일단 A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래요, 여러분? 매출액이요? 얼마라고요? 3천억. 매출액이 3천억이래요. 그리고 경상이익, 순이익이죠. 다시 말해서 뗄 것 떼고 내 손에 쥐는 이익, 순수 마진이죠. 요거 60억이라는 소리, 60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물류비가 비용이죠. 고정비나 변동비일 수 있는 물류비가 실제로 얼마 나왔대요? 이익보다 더 커요. 200억이네, 200억. 물류비를 200억 쓰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물류비를 5% 절감한대요. 자, 먼저 절감한다는 물류비부터 1번 풀어나가 볼게요. 1번 물류비, 얘를 몇 프로 절감한대요? 5%를 절감을 한대요. 네, 여러분 약간 쉽게 설명할게요. 5%가 얼마지? 1000만 아니잖아요. 200억에 예를 들어서 50%면 얼마야? 200억에 50%, 100억이죠. 그럼 공 하나 빼세요. 10억 끝. 맞죠? 200억에 50%면 100억.
그러면은 50%가 100억이면 5%는 공 하나 빼니까 10억 끝. 10억이에요. 10억. 10억.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 생각. 물류비 5%를 절감한대요. 절감. 근데 회계원리상 뭐예요? 비용의 절감은 이익의 증가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10억을 절약한 만큼 여기에 10억이 더해진다는 게 기본적인 회계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인 만큼 수익이 증가한다. 비용이 줄인 만큼, 비용을 줄인 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줄인 만큼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경상이익은 10억을 줄인 만큼 10억이 증가했으니까 이른바 7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 이제 이거예요. 경상이익의 추가액과 동일한 효과 묶어주시는 거예요. 경상이익의 추가액과 동일한 효과, 이 70억이라는 효과가 얘가 2번이에요. 2번. 70억이란 추가액,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추가 매출액. 자, 3천억일 때 60억이었다면 70억이라면은 이 매출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 매출액을 구하는 거예요. 달성해야 할 추가 동그라미, 추가 매출액이에요. 즉 3천억과 이 금액이 있으면은 이게 얘가 되려면은 추가로 얼마를 더 해줘야 되냐. 결국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바로 요 물음표, 네모칸에 있는 물음표가 바로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 물음표만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의 60억만큼 이거의 70억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의 60억인 만큼 이거의 70억이겠죠. 맞죠? 그럼 이 60억이란 돈이 3천억의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3, 2, 6 즉 2예요. 이 비율이인데 2%냐 20%냐 200%냐 20% 해볼게요. 50% 하면 1,500이죠. 20% 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20% 600, 200억 왜 나와요? 20%, 50% 하면 1,500. 3, 5, 15니까 이걸 절반이면 1,500이죠. 1,50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3, 2, 6이니까 몇 프로예요? 20%는 아니에요. 그건 600억이에요. 2%예요. 2%. 이거 이 60억은 2%에 해당해요. 뭐예요? 3천억이에요. 3천억의 2%가 60억이에요. 3, 2, 6. 그러면은 70억에다가도 똑같이 요 친구 뭐를 곱해줘라? 곱하기 2%를 곱해줘라. 이 소리거든요. 네. 아니죠. 70억에 곱해주면 안 되죠. 여기서 떠가 잘못 쓴 거예요. 여기다가 2%를 곱해주라는 소리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처럼. 바보같이. 네, 그래서 3천억의 2%가 60억이잖아요. 그럼 물음표의 2%가 70억이래요. 잘 보세요. 이렇게 곱했는데 곱한 값수 이 수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에서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반대로 얘에서 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와요. 얘에서 곱해서 이게 나왔다면 얘에서 나누면 얘가 나와요. 70억을 2%로 나누면은 3,500억이 나와요. 3,500억. 요게 이제 3,500억이란 3,500억. 2, 50, 2, 3은 6, 7 맞네요. 3,500억. 그러면 3,500억과 3,000억 사이에 얼마라고요? 요거 얼마라고요? 그렇죠. 500억. 끝. 정답은요? 5번. 끝. 요거 되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요 폼 그대로 제가 비켜드릴게요. 요 폼 그대로 찍거나 그리시거나 적으셔가지고 요렇게 틀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게 확실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6번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 바로 볼게요. 이건 따로 정리할 게 없이 바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물류 측면의 고객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제품 가용성 밑줄. 가용성이란 건 말로 할게요. 귀로만 들어주세요. 가용성이란 건 사용 가능한 확률, 사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죽을 100개를 넣었어요. 그럼 당장 고객에게 100개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한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있으면은 고객에게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 신뢰성이 올라가요. 주문할 때마다 없는데요, 수량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제품, 상품의 가용성은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근데 2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품 가용성 정보는 정보 제공은 물류 서비스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다. 끝. 준다. 끝.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영역별 물류 밑줄입니다. 핵심 때도 배웠지만요. 영역별 물류. 우리 핵심 때 배웠죠. 영역별 물류. 배웠는데 자, 영역별 물류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보시면은 영역별 물류. 네 가지로 구분되죠? 꼭 기억해 주세요. 1, 2, 3, 4 조생판역 이게 메인 키워드예요. 조생판역 조달물류 물륜 땡땡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물류 판매물류 역물류에 써줘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산물류는 뭐라고도 불렸죠? 생산물류는 뭐라고도 불렸죠? 회사 안에서만 한다. 사내물류라고도 불렸죠. 그럼 각각의 키워드가 있었죠. 조달물류의 키워드 뭐였죠? 원자재. 생산물류에는 뭐예요? 생산, 투입. 판매물류는요, 소비자에게 판매. 역물류는요, 세 가지 제가 늘 앞글자로 알려드리죠. 반회, 반품, 회수, 폐기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2번에 사내물류, 다른 말로 생산물류 보시면 완제품의 판매로 출하되어 고객, 소비자를 말하죠. 소비자나 고객이 들어간다면 생산 또는 사내물류가 아니라 무슨 물류? 판매물류. 2번 틀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8번 문제는 다음 차시에 이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